상속인 중 일부가 승인을 할지 포기를 할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분할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상속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도 의외로 중요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재산 분할 기간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은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이 있는 한은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보면 상속인 중 일부가 승인을 할지 포기를 할지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분할이 안 됩니다. 지금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분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할 기간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분할 금지가 없어야 되는데요. 피상속인은 5년 이내 기간 동안 유언으로 분할 금지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분할 금지 유언을 했다면 그것은 5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끼리도 합의로 분할 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분할 금지 약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5년 이내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합의한다면 10년까지는 분할 금지 약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분할 금지 약정을 했지만 그 상속인들 전체의 동의가 있으면 분할 금지 기간 이내라도 분할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형제들 중에서 계속해서 분할을 반대하는 상속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소송을 통해서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의외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지금 상속재산 분할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죠. 이게 뭐 신탁재산이든 채무든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가분채권하고 가분채무인데요. 이 가분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나누어질 수 있는 채권, 은행 예금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 지분대로 상속인 분할해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정법원에서도 상속재산 분할할 때 예금은 거의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법정 상속 지분대로 나눠진 거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뭐냐 하면 초과 특별수익자라고 해서 거기서 돈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고 또 하나는 기여분권자가 생길 때입니다. 기여분은 남아있는 재산에서만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제들이 특별 수익을 많이 가져갔고 자기는 남은 재산에 대해서 기여분이 있는데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예금이라고 했을 때 그건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여분권자, 그다음에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을 때는 은행 예금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분채무인데 가분채무라는 게 이제 가액으로 정해진 그런 채무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법정 상속분에 따라서 분할돼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분채무도 분할 약정을 할 수 없는 거죠, 상속인들은. 그런데 가분채권을 만약에 분할하려면은 채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채무가 부동산에 이렇게 부수되어 있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의 근저당으로 채무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대개는 이제 그 부동산을 상속받는 사람, 증여받았거나 상속받는 사람이 책임지기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약정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물론 이제 그걸 뭐 임의로 분할할 수는 없지만 대개는 부동산을 갖는 사람이 유언이나 약정에 의해서 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실이라는 게 이제 임대료나 배당금, 이자 이거는 분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상재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수용보상금 이것도 분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험금도 당연히 분할 대상이고요. 분할 대상이 아닌 거는 제사를 위한 재산이거나 또는 재단법인 출연 재산 그것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도 확실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에서 의외로 중요한 문제 세 번째는 그 분할 협의 자체가 사회행위나 배임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 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회행위라는 거는 분할협의 과정에서 자기 개인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기 채권자에 대해서 사회행위가 된다는 거고요. 상속 포기가 가정법원에 3개월 내로 포기하는 것은 사회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분할 협의를 하면서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거는 사회행위가 된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임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자기 지분을 팔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기 지분을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걸 알면서 그 사람을 빼고 자기들끼리 분할하거나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분할하거나 이렇게 해서 등기까지 했을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매도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그거를 없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등기까지 한 경우에는 그거는 그 매수인에 대해서 배임 행위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매도인의 상속 지분을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이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상속 재산에서 그 상속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주 골치 아픈 상속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